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최상의 수비는 최상의 공격, 혹은 반대로 말해도 되겠죠. 최상의 수비가 최상의 공격, 최상의 공격이 최상의 수비. 공격이 있고 수비란 이야기인데요. 수비만 하면은 좀 얻어맞습니다. 특히나 이 축구 경기 이런 걸 보게 되면 수비만 너무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경기 망치는 경우가 많죠.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 처한 위치에서 방어만 하다가는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공격을 이제 해야 되거든요. 드디어 이제 대통령 쪽에서도 이제 칼을 뺐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칼이 어쨌거나 이제 법정 투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고발 조치인데요. 이런 이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공수처장, 경찰청 차장, 국방차관, 이번에 가장 뼈아픈 3인이 요 세 사람이죠. 11명 고발했습니다. 특히나 경찰청 차장하고 국방차관은요,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임명한 사람들, 그 공수처장도 그렇고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목에 지금 칼을 겨누고 지금 명령을 내리는 최종 명령권자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그 일련의 과정에서 저 사람들이 확고한 소신을 갖고 이것은 내란죄가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갖고 명령을 거부한다라거나 법 집행을 이렇게 몸으로 막아주면은 이 게임은 정말 쉽게 이제 풀리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동조해가지고 오히려 칼을 빼고 지금 대통령을 향해서 겨누고 있는 겁니다. 자, 국방차관 평소에 좋게 봤는데 말이죠. 국회에 나가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렇게 소위 논리 대결, 말싸움을 할 때 보면 상당히 밀리지도 않고 상당히 날카로운 샤프한 인물로 생각이 됐었고, 경찰청 차장은 뭐 그렇게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저들이 지금은 장관, 청장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들이 대통령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할 정도로 너무도 지금 현재 민주당의 노선에 올라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들도 아마 고민 많이 했을 겁니다.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대통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질 것 같으니까, 감옥 갈 것 같으니까 대통령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면요, 지금 경호처장 이분은 정말 다시 없는 인물입니다. 정말 저런 사람 주변에 찾아봐도 잘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만일에 경호처장이 딴 마음 품고 경찰청 차장이나 국방차관이나 공수처장 같이 말이죠, 입장을 변경시켰으면 대통령 꼼짝없이 체포되는 거예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애국 세력들이 구하려고 그래도 경찰이 그 폴리스 라인을 딱 치고 있잖아요. 그걸 넘어갈 수가 없다니까. 못 넘어갑니다. 민노총 그 강한 세력도요, 과거에도 보면은 그 죽창 들고 나온 이유가 폴리스 라인을 뚫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 못 뚫더라고. 그걸 갖고도 죽창으로도 못 뚫는 게 폴리스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광화문 애국 세력이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해도 못 밀어붙입니다. 안 된다니까. 그러면 결국 대통령이 꼼짝없이 잡혀가는 거야, 그냥. 이번에 그 경호처장만 마음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저들 탄핵 세력 쪽에 이제 서버리면 끝난 게임이에요, 그냥. 대통령이 이번에 만일에 체포가 됐다 치면요, 바로 구속영장 청구할 거고 구속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못 나와요, 이제는. 그냥 감옥 가는 거야, 그냥 그대로. 이제 그걸 막았던 겁니다. 이번에 이분이 정말 엄청난 공적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분 정말 나중에 문제가 되면 법적 책임을 자기 혼자 지겠다라고 하잖아요. 자, 어쨌거나 지금 대통령 측에서 이제 이 강공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방어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보면요, 고발 대상에는 여기 공수처장 외에 이호영 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이런 사람들이 나와 있고요. 당초 대리인단은 영장 집행에 관여한 경찰청, 국방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관계자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전날 밝혔지만 일단 신원이 확인된 11명만 고발한 후에 나머지는 인적사항을 파악해 추가 고발한다고 합니다. 백수십 명 된다 그러네요. 그야말로 대규모 고발 카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요,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나갔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발 한 번 안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버린 거야.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강한 카드를 뽑아야 되고요. 이런 것도 이제 있었죠. 최상목 대행은 김선호와 이호영을 항명죄로 즉각 해임하라.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핵심적인 고리가 되겠죠. 대통령을 압박하는 수단, 저들이 체포영장을 그냥 반어거지로
불법적으로 받아낸 체포영장이죠. 판사는 법을 만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법을 해석하는 존재지 법을 보고 심판하는 존재지 그걸 만들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영장 청구한 그 판사가 형법 뭐 몇 점 몇 조를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법을 이제 만들어버린 거야. 이런 법이 있지만 이 법은 예외로 한다.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판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것도 정식 재판도 아니고 일개 영장 판사가 그걸 했다. 이건 경천 동지할 일인데 이건 달리 말하면요. 민주당이 그 판사가 속해 있는 그 법원하고 짜고 치는 것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 민주당에서 추천한 2명의 헌법재판관이 전부 다 그 법원에 소속되어 있던 서울 서부지방법원이죠. 거기에 있던 법원장, 거기에 있던 부장판사 두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잖아요. 그중에 한 명은 보류, 한 명은 지금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원래는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걸 그냥 서부지법으로 갖고 간 거야, 이들이. 그러니까 미리 다 짜고 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부당함을 이렇게 항의하기 위해서 그거 재고를 요청했잖아요. 그걸 또 기각시켜버렸어. 묵살시켜버렸어. 이제 대통령 쪽에서는 그걸 이제 대법원까지 간다 그러죠. 거기서는 어떤 판결을 할지 이제 한번 두고 봐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 체포영장이 법대로만 제대로 이렇게 들여다본다 그러면은 체포영장이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신분, 그리고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그 지역에 그곳의 특수성, 그리고 국가보안시설, 중요시설 같은 것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기밀사항이 그게 많거든요. 그게 수색도 안 되고 체포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랐죠. 와, 이렇게까지 그냥 저들이 뒤에서 어떤 카르텔을 만들어 놓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 연장선에서 이번에 국방부 장관 아웃되고 경찰청장 아웃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경찰청 차장하고 국방부 차관이 설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제대로 목소리를 못 냈는데 국회의원 강명구 이 사람이 나섰어요. 최성목 대행은 김순호와 이호영을 항명죄로 즉각 해임하라. 이게 맞잖아요. 이런 목소리가 이제 막 터질 겁니다. 오늘 많은 어떤 국회의원들이 관저로 지금 달려갔죠. 대통령을 구하겠다. 이제 드디어 이제 불이 붙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란 말이 있죠. 제가 예상컨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현재 관망하고 있는 쭈삣쭈삣거리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40명 정도 갔지만 다음에는 50명, 60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명 가까이 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자,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3중 경호 체계로서 서울경찰청 202 경비단이 관저 외곽, 수방사 소속 5 경비단이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 경호처는 담장 내 최근접 경호를 맡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상목 군안대행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호처에 협조할 것을 지시했으나 이들은 지시에 불응하였다고 한다. 대통령을 경호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불법 체포에 동조한 것이다. 이것이 내란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렇죠. 경호처장과 너무도 다른 행보를 보였죠. 이 두 사람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대체로 이렇게 비굴한 인간들입니다. 용기가 없고 겁이 많아요. 전부 대부분. 자, 최상목 대행은 지시를 거부한 김호성과 이호영을 항명죄로 즉각 해임해야 한다. 이번에 제대로 본때를 보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장한, 이렇게 발언한 사람이 누구냐?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입니다. 경상북도 선산군 구미죠, 구미.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고장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에 지역구를 둔 강명구 의원입니다. 자, 지금 돌아가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공수처가요, 체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윤 대통령 조사는 공수처가 한다라고 합니다만, 요거를요, 사법경찰관의 영장 집행을 위임하겠다. 근데 오늘 이제 영장 집행 만료 기간이잖아요.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영장을 또 연장시키는 방안을 또 고려한다 그래요. 지금 그 서부지방법원에 다시 이제 영장 연장을 신청하면 또 신청하는 대로 또 받아줄 것 같아요. 지금 거기 하는 거 봐서는 완전히 적대적 어떤 집단이다. 적대적 지방법원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공수처 어느 단계 되면 검찰의 수사, 제2처법도 고려한다. 역할 다 하겠다. 영장집행 사법경찰관에 위임 가능하다. 국수본에 위임하겠다. 이 사법경찰관에 이제 위임하게 되면은 이제 숫자적으로 공수처보다 훨씬 많은 경찰이 이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겠네요. 이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닥치기 전에
국면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 사이에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올라와야 됩니다. 더 가령 한 45% 이런 게 막 터져야 돼요. 자,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의 일임 경찰 검토 중이다. 자, 여기서 드디어 이제 경찰청 차장 이런 인간들이 이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은 배신의 길을 배신이라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 탄핵 세력에 지금 부안해동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공수처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과 소통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최상목도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 지금 어떤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외줄타기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최상목이는요, 스스로 탄핵을 자처해야 됩니다. 나를 탄핵하라! 이렇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최상목이 영웅이 될 수 있는데 이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대통령 죽이는데 지금 앞장서고 있잖아요. 자, 긴급 공수처 오늘 윤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 법원에 신청한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고발 조치 같은 것을 통해서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로서 끝나는 것 같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흘러가게 되면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러 가지 정황 국면이 드러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은 제일 큰 동력은 저들이 이 탄핵 재판에서 내란죄를 빼겠다라는 것, 그게 일단 컸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돌파했다. 이것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